안녕하세요. 저는 82세 노년내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6년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유가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사용하는 숟가락이나 매일 저녁 누르는 TV 리모컨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단골 의사도 TV 건강 프로그램도 곁에 있는 가족도 말해주지 않죠? 하지만 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남성분들이 너무 늦게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과 같은 분들, 즉 나는 아직 건강해, 걱정할 것 없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과 50년 넘게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남성의 수명과 자신감을 앗아가는 질병들은 결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로부터 소리 없이 아주 조금씩 다가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수많은 다른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직전에 서 있던 바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3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를 되돌릴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번째 방법은 제 79살 환자분께서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삶을 되찾게 해준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는 5번째 습관은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가볍게 들리시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소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삶의 수년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면 뇌졸중,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나쁜 것은 잠이 부족하면 뇌가 신경계의 노폐물을 청소하지 못하고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치매는 훗날 당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자신이 만성불면증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알고 보니 그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잠을 적게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잠들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갈 힘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 어떻게 숙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이것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 시간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면 낮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밤늦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느라 생체 리듬이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리듬만 회복해도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스스로 더 깊이 회복할 것입니다. 작은 팁 하나 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줄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서둘러 약을 찾지 마세요. 허브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저는 족욕이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그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몸의 신부천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올 겁니다. 바람처럼 부드럽게 잠이 들고 다음 날 아침이면 몇 년은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시도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단 하룻밤의 숙면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보다 더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숨결을 매일 조금씩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수많은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4번째 습관이죠.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번도 더 들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1분만 시간을 내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네, 이 이야기는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부디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귀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평생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무엇이 더 늦은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폐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은 침대에 누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가족과 함께할 며칠만이라도 더 간절히 바라는 순간입니다. 저는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병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봐왔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담배는 단순히 기침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흔적도 없이 당신의 수명을 매년 깎아내립니다. 담배 연기 속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이 혈관 곳곳으로 스며들어 동맥을 좁히고 당신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그것은 당신을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 전제 동맥경화, 폐암의 위험으로 더 가까이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것, 여전히 걸을 수 있고 평소처럼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길어지는 기침이나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가슴 통증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이 60대, 70대라 할지라도 금연은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늘 담배를 끊으면 10년만 지나도 사망 위험이 비흡연자와 거의 같아집니다. 즉,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하루아침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니코틴 패치로 시작하거나 전문 클리닉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을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자녀 혹은 어린 손주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한 번 더 노력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의 몇 %를 건강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담배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10년 후에 당신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번째 습관은 고독입니다. 언뜻 보기에 고독이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하면 좀 과장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연구 결과 고독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은퇴와 동시에 직장을 통해 맺어왔던 대인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가족 외에는 하루 종일 대화할 상대가 없는 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이나 자녀의 독립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은 왜 건강에 해로울까요? 첫째,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감염성 질환이나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만성 염증이 몸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고독한 사람은 식사, 운동, 수면 등 건강 습관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본다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주목받는 것은 고독과 치매의 연관성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적은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누군가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동호회, 동문회 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취미 관련 SNS 모임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노래, 낚시, 독서, 음악, 요리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도 생깁니다. 제가 아는 환자분 중 한 분은 은퇴 후 지역 합창단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쑥스러워 하셨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연습이 그 어떤 것보다 즐겁고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을 그저 받아들이기보다
연결고리를 다시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한때 술이 백약지장 바이아우 츠창이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당량일 때의 이야기며 매일 술을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약한 체질이라 소량의 술도 장기에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저하되어 젊었을 때와 같이 술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음주의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은 간입니다. 지방간, 간염, 강형변, 간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술은 고혈압, 심근경색, 뇌출혈, 그리고 암 발생 위험을 높여 온몸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잠이 잘 온다며 자기 전에 술 한 잔을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술은 잠을 얕게 만들고 밤에 자주 깨게 하여 피로를 풀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치매 발병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밤 술을 마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상된 뇌 기능으로 인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휴관일을 의식적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이틀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마시는 술의 양을 점검해 보세요. 소주 반병, 맥주 510cc 정도가 적정량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상 마시면 몸에 무리가 가고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해독차를 만들어 보세요. 민들레 뿌리 1스푼, 결명자 1스푼, 감초 몇 조각을 물에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식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면 간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간을 위한 마사지도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간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저녁 반주를 끊고 허브차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몸 상태가 좋아지고 피부톤도 밝아졌다며 기뻐하십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몸을 망가뜨린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술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건강 장수의 비결입니다.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첫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좌식 생활이 현대인, 특히 노년층 남성에게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꼽힙니다. 최근 연구 결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이 흡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계속 앉아있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신진대사가 저하됩니다. 그 결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경색, 치매 등 모든 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기 전 눈에 띄게 활동량이 줄어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걷기, 라디오 세후, 텃밭 가꾸기, 아쿠아로빅 등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려는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기분이 상쾌해지며 수면의 질도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을 사용하면 뼈에 자극이 가서 골다공증과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추천하는 간단한 운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안정적인 의자에 앉습니다. 양손은 가슴 앞에 모읍니다.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습니다. 이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10번씩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어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이걸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운동하는 것도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걷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강좌에 참여하면 운동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움직여야 할 이유를 갖는 것입니다. 손주 운동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 여행을 가고 싶다와 같은 목표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동기가 생깁니다. 운동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부터 건강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긴 인생 여정을 당신의 두 다리로 직접 걸어가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직후 당신의 몸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이라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방금 남성의 수명을 조용히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위는 수면 부족, 4위는 흡연, 3위는 고독과 사회적 단절, 2위는 과도한 음주, 그리고 안타깝게도 1위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병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가장 작은 습관들, 즉 당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나도 저런 습관이 몇 개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조금 더 일찍 끄고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담배 한 개비를 줄이기, 술자리 대신 친구와 산책을 약속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휴관일로 정하기, 그리고 매일 단 10분이라도 걷기. 아주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반복될 때 10년 후 당신의 심장과 뇌, 그리고 자신감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나이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미래의 당신이 될 그 남자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당신이 매일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